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 아카데미 로컬 큐레이터 최강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에도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배우면서 좋은 강의와 콘텐츠를 선물해 드릴 수 있는 로컬 큐리에이터 최강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 공고문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이 사업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고 여러분들께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이런 팁들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들 아니면 체크해 볼 만한 영상들을 공유해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동시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공고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고문을 딱 보시면요. 일단 12개의 지역을 선정한다라고 합니다. 12개소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대상지별 2억이 지원된다고 하고요. 이 사업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선정이 되면 2025년까지 매년 2억씩 총 6억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참고할 내용은 뭐냐? 모든 지역에다가 모든 공간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6억이 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의 어떤 운영 성과를 감안하여서 지원금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딱 보시면 5월부터 선정이 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12월 같은 경우는 정산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2억이라는 예산을 6개월 안에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선정된 팀들을 딱 보니까 실제로 2억이라는 돈이 뭐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면 또 쓸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용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국가의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주어진 예산을 이거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걸 얼마큼 썼냐를 이제 집행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했던 도시행 사업 같은 경우도 평가 기준에서 이 집행률을 봐요. 얼마나 예산을 소진했냐. 이거를 이제 무슨 잣대냐라고 표현하냐면 얼마큼 무언가를 했으니까 예산을 소비를 했겠지. 그리고 국가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을 반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계획된 예산대로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공모 자격은요. 기업의 청년 단체나 기업의 대표가 청년이고 이거는 23년 1월 1일 기준에서 청년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청년이라고 표현되면 여기 굉장히 행정안전부에서 잘 이 체크했던 건 뭐냐면 지역별로 이게 조례에 따라서 청년의 기준이 다른데 그 지역의 조례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이 뭐 34세인 경우에는 그 34세의 기준을 따르고 어떤 지역은 45세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특성과 특징을 잘 파악해서 사업에 녹여낸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청년의 비율, 그러니까 전체 구성원의 청년의 비율이 50%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공모 사업은 언제까지 2월 8일 수요일까지 공문 접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단체는요 반드시 해당 시, 군, 구청을 통해서 공모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 군, 구가 이 사업들을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에다가 제출한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보니까 청년 단체는요. 이게 2월 8일에 공문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1월 31일, 올해 1월 31일까지 등록된 것만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뭐 청년 단체라던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월 31일까지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청년 단체라는 것들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업자 유형들이 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은 아시는 게 일반 사업자, 뭐 근데 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 법인 사업자, 뭐 주식회사 뭐 다양하게 법인회사의 주식회사 뭐 다양하게 속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제 청년 마을 같은 경우는 고유 번호증이라고 있어요. 어떤 국가에서 인정하는 약간 동안의 개념인데 그런 개념도 우리 사업자의 형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는 서류 심사, 현지 심사, 발표 심사 이렇게 3차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어,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2월 8일 6시까지 6시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청년 단체는 2월 3일까지 시군구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시군구는 2월 6일에 시도로 이제 공문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하면 청년 단체는 2월 3일이 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2월 8일이기 때문에 8일까지 준비하면 되나? 아닙니다. 2월 3일까지 시군구로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시와 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와 도는 광역시나 또는 무슨 도, 경기도, 충청남도 더 이런 식으로 2월 6일까지 제출을 해서 이 시도에서는 2월 8일까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사업자는 4월 중에 선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선정이 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공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고문은 행정안전부의 사이트에도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건데, 이 관련된 내용들 및 지금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영상이나 자료들은 블로그 도시문화 아카데미 페이지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링크도 함께 걸어드릴 테니까요. 클릭하시고선 들어오시면 관련된 정보와 공고문 신청서 함께 업데이트 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평가 기준 중에도 보면 사업 실효성이 60점, 지역 상생 협력이 40%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계획과 정산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 워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잘해야지. 팁을 드리자면 심사위원분들은 이 세부 계획 중에서도 예산 계획만 보더라도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꼼꼼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 체크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들을 신경 써서, 특히나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다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해 볼 만한 것은 가점 중에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런 지역들을 조금 배려하는 차원이 있어서 가점이 3점 정도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런 지역에서는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역사적인 것들 좀 내용들 좀 풀어드릴게요. 공고문은 거기까지고요. 지난 2018년도에 전남의 이제 전남 목포에 있는 괜찮아 마을을 시작으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정확한 사업의 형태로 나온 거는 2019년도에 충남 서천의 3기술학교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2020년도에 경북 문경시의 달빛 탐사대, 이렇게 달빛 탐사대 3년 동안의 사업의 시범 사업을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제 크게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12개가 선정이 되었고, 2022년도에도 12개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은 총 27개의 청년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21년도에 선정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보이시는 사진은 괜찮아 마을,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시작점인 새싹이 됐던, 그 뿌리가 됐던 팀인 괜찮아 마을 팀의 두 대표님이십니다. 원래는 뭐 여행 관련된 컨텐츠도 만드시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셨던 대표님들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청년 지역의 삶을 만들어내고 개척하고 또 지금 또한 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두 대표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포에는 뭐 실패해도 괜찮아, 뭐 도전해서 뭐 해도 괜찮아 해서 괜찮은 마을을 만들었던 내용들이 있고요. 옆에 또 다양한 지역들이 쭉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거제시의 아웃도어 아일랜드, 그리고 제가 가본 곳 중에 하나가 영덕군의 뚜벅이 마을, 뭐 이런 데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자, 그럼 제가 또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 요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 함께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도 하나 가져왔어요. 요거는 공식 오피셜한 영상이고요.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아 마을에서는 나답게 쉬어도 괜찮아. 하고 싶은 일을 상상하고 도전해도 괜찮아.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작은 사회.
오늘 알고 싶다면, 잠시 머물고 싶다면, 함께 살아보고 싶다면, 괜찮아 마을. 네이버 창에다가 괜찮아 마을 딱 검색하시면 또 이제 관련된 홈페이지 여러분들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리고 그 괜찮아 마을 영상 중에서도 이 괜찮아 마을에서 거주하시면서 이제 다큐멘터리 찍는 감독님이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큐로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 괜찮아 마을 영상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 괜찮아 마을의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과정이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목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그냥 좋은 내용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뭐 갈등이라던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대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또 협력해서 갈등에서 새로운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그냥 뭐 필터링 없이 보여줬더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훌륭하다.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영상 중에서도 이 영상이니까 괜찮아 마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 이제 삼기술학교입니다. 서천이고요. 여기 이제 밑에 제 옆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 김정혁 대표이십니다. 제가 이제 잠깐 했던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이름이 김성묵 대표님이셨어요. 근데 이름을 바꾸시면서 제가 잠깐 이제 달라졌는데 김정혁 대표님께서는 원래 그 천안역 앞에서 자이엔트라는 문화기획사를 운영하던 팀의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아산에서 아울 페스티벌이라던가 그 다음에 충남 전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 및 포럼 이런 것들을 운영했던 충남의 대표적인 기업을 운영했던 문화 콘텐츠 기업인 자이엔트이고 그 다음에 대학생 커뮤니티인 더 클라우드를 운영했었고요. 여기 천안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한국기술대학교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문화 기획을 제 학생으로 때부터 만드셔가지고 충남에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신 대표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중해 마을에서 뭐 프리마켓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드시는 지역 청년 대표님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천에 내려가셔서 그 작은 달팽이인가요? 느린 달팽이인가? 그 게스트하우스를 또 운영하시면서 맨 처음에 지역에 안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영상을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말 또 나온 친구가 저라도 친하던데 그래서 이제 삼기술학교라고 불리어지고요. 자, 그 삼기술학교 중 영상 중에는 제가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영상은 이 사얼이었다. 여기 이제 기농 다큐가 있는데 이 영상이 이제 굉장히 잘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다큐멘터리 3일에도 이 서천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전반적인 서천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 사르리였다 같은 경우는 삼기술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약간 보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제 선정된 팀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12곳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강원에 3곳, 충남에 2곳, 전북에 1곳, 전남에 1곳, 경북에 3곳, 경남에 2곳이 선정이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너스라고 해서 기존에 여기 청년협동조합 그려, 그 다음에 기존에 그 커피를 운영했던 최나건 대표님이 계세요. 최나건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젊은 대표님이신데 사회적 기업 관련된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청년들 관련된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랑도 인연이 있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함께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팀이라서 또 오너스가 하는 활동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좀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응원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태안군 같은 경우도 오락발전소는 제가 이제 태안에 얼마 이제 DMO 사업이라던가 뭐 다양한 제가 태안읍 사업들을 함께 담당하는 교수로 하면서 또 여기도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지방에서 운영하는 군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뭐 청년 다양한 사업들, 뭐 DYT 사업들도 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인지를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주식회사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지금은 이제 충남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신 윤주선 박사님께서 이런 지역 활동가 청년 기획자들을 모여서 군산에서 주식회사 지방에서 운영하셨던 술집에 모여서 함께 약간 발표, 약간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별의별 하우스 거기에 계신 고은솔 대표님 뭐 이런 식으로 몇 분 뭐 그다음에 BTLM 1960에서 충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던 대표님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모여서 했는데 이제는 또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어떤 주체로서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저도 응원하는 좀 마음이 듭니다. 속초시에 있는 여기 트리벨은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또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뭐 소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 같고 여기 쭉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 우리 지역이 지금 음, 인구가 줄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뭔가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 자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지역 자원이 이제는 옛날 때처럼 무슨 광물이 아니라 이런 컨텐츠 자원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한번 이번 사업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사업에 이제 신청하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마지막,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2년 마지막 때 요 관련된 어떤 큰 행사, 컨퍼런스 행사 같은 것들을 했어요. 공주시에서 했었고 청년마을 로컬이 미래다고 해서 3일간 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다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해주셨거든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어떤 강연들은 안 됐지만 메인 행사들은 뒤에 뭐 뒤풀이 행사 공연까지도 다 라이브로 기록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번 이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로컬의 미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맞죠?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청년이라고 비춰지는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 필요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여기에 이제 계셨던 황서기관님 께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의 시작이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큰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 세대 어떻게 보면 알파 세대라고 불리는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친구들에게 지금의 우리가 어떤 묘목을 심어야지 그들이 뛰어놀 수 있는 숲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이런 사업들을 태동시켜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지역에 대한 가능성을 알고 지역이 하나의 기업처럼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문화 콘텐츠 자원처럼 이제는 관광을 넘어서 문화 콘텐츠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는 게 이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그렇다고 좋은 면만 보고 잘 되는 케이스만 보고선 아 내가 저걸 해야겠다 아니면 지원금을 2억, 6억까지 총 준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참여를 좀 말리고 싶어요. 제가 현장에서 이 아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뭐 한 60, 70%는 뭐 알거나 아니면은 교류를 하거나 대략적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이 또 이렇게 막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이게 뭔가 6억을 준다라고 하면 내 돈 6억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어떤 문화적 컨텐츠를 만드는 기획자에서의 능력을 녹여내서 어쨌든 일부 비용들은 내가 조금은 지원을 받겠지만 대부분의 비용들은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고 그 지역을 문화관광 컨텐츠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시는 청년들이라면 적극 추천하지만 단순하게 지원금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니터링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잘하는 데도 있고 이 사업비에
또 주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는 게 맞냐라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제가 이 사업들을 보면서 도시재생 사업가도 도시재생 사업이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무슨 성과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모니터링과 논의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 사업들이 축소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은 다음 비슷한 사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체제로서 아니면 대안제로서 이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들도 아마 또 다음 과정들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발전적인 모델,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성과, 그 다음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좀 멀리 내다본다라고 하면 모니터링이 매년 해야 되고, 그 모니터링이 그냥 관계자가 아니라 정말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뭐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저같이 활동할 수 있는 뭐 콘텐츠 큐레이터나 로컬 큐레이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참여해서 냉정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잘했어가 아니라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칭찬을 해주고, 부족한 점은 빨리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정책이 돼야지만이 일부 사업으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예산이 쓰여지고 축소되고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점점점 발전해서 정말 지역 균형 발전에, 그리고 지역에 청년들이 내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함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얘기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관련된 PDF 파일, 그리고 플러스 공고 사업 관련된 링크 모두 다 제가 제 블로그 페이지인 도시문화 아카데미 블로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링크 타고 오시면 여러분들 정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에도 여러분들 파이팅 하고요. 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그 공간에서 좋은 강의와 컨텐츠를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도식으로 돌아올게요.